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거나 학교를 갈 때 생각해보시면 일어나서 씻기도 해야 되고 아침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하는 것처럼 학위를 따려면 학교에 들어가서 학점만큼의 과목을 듣고 이수를 해야 졸업하는 것처럼요. 우리 강의도 그래요. 지금 알고리즘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즉 프로그래밍 기초를 알아야 되고 자료구조도 알아야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한 뒤 테스트, 패키징 등의 작업이 순서대로 진행되겠죠. 이처럼 순서를 관리하는 알고리즘을 그래프에서는 위상정렬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위상정렬이 오늘의 주제인데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죠. 위상정렬은 방향 그래프에서 정점들 사이의 선후관계를 지키면서 모든 정점을 일렬로 나열하는 알고리즘이죠. 쉽게 말하면 이것도 정렬이에요, 정렬. 자, 여기서 전제는 방향 그래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중치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간단하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면, 이렇게 존재하면 A가 가장 먼저 선행되고 B, C, D, C, B, D를 실행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즉 위상정렬은 그래프에 존재하는 모든 방향 관계를 위반하지 않도록 정점들을 순서대로 배치하는 거예요. 처음에 설명드릴 때 방향 그래프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상정렬을 하기 위해선 DAG 그래프여야 하죠. DAG? 대그. 그럼 대그가 뭘까요? 두 번째 대그. 이 대그는 풀어보면 방향 그래프,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 즉 사이클이 없는 방향 그래프인 거죠. 아까 보셨던 이 그래프에서 만약 D가 끝났는데 다시 A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그래프의 해석은 B가 D보다 먼저, C가 D보다 먼저였는데 갑자기 D가 A보다 먼저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버리죠. 결국 중대한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사이클이 존재하면 위상정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가진 위상정렬을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바로 칸 알고리즘과 DFS의 방법을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동작 방식을 봐야 되는데 그 방식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진입차수라는 개념을 공부하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진입차수, 위상정렬을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 즉 칸 알고리즘에 대한 동작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진입차수라는 개념을 먼저 선행해 주셔야 돼요. 진입차수는 정점으로 들어오는 간선의 개수입니다. 아까 이 그래프를 다시 보게 되면 A에는 들어오는 간선이 없어서 진입차수가 0이고요. B와 C는 1이고요. D는 2죠. 그래서 그 뜻은 정점의 진입차수가 1 이상이면 해당 정점을 가리키는 정점들이 처리되지 않는 이상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진입차수가 0이면 나보다 먼저 처리해야 하는 정점이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칸 알고리즘이죠. 네 번째 칸 알고리즘.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론으로 칸 알고리즘의 동작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칸 알고리즘은 가장 직관적인 위상 정렬 방법인데요. 원리는 정말 단순해요. 자, 순서를 기입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정점의 진입차수를 계산하고요. 두 번째는 진입차수가 0인 정점을 Q에 넣어요. 준비물이 Q가 필요한 거죠. Q에서 정점을 하나 꺼내서 결과에 추가하고요. 네 번째는 해당 정점에서 나가는 간선을 제거합니다. 그 후 진입차수가 0이 된 정점을 Q에 추가하고요. Q가 빌 때까지 반복하게 되죠. 해당 정점에서 나가는 간선을 제거하면 그 연결된 다음 정점들의 진입차수를 일씩 감소하게 되죠. 그럼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짠! 보시면 방향 그래프로 되어 있고 육안으로 사이클이 없죠. 그럼 Q를 하나 그려놓고 한번 순서를 구해보도록 할까요? 칸 알고리즘의 동작 방식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대로 할 거예요, 이대로. 준비물은 Q, 그 다음에 진입차수, 그 다음에 결과를 그려놓을 곳을 만들었습니다. 우선은 정점의 진입차수를 구하게 되면 보시면 그래프가 1과 4와 8은 진입차수가 없어요. 0이에요. 0, 0, 0. 그 다음에 2는 2개죠. 3은 1개, 5는 1개, 6은 3개, 7은 1개. 자, 9가 있네요, 9가. 됐죠? 그럼 처음에 0인 진입차수의 정점을 Q에 담을 거예요. Q에 담으면 이렇게 나간다고 볼게요. 1과 4와 8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꺼낸 순서대로 결과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1을 꺼내고 얘가 지워지겠죠? 그러면은 얘가 없어질 거니까 여기는 진입차수가 1이 되고 얘도 없어질 거니까 3은 여기는 0이 되겠죠. 그리고 3이 여기 Q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정점 4를 꺼내면 결과에 4가 들어올 거고요. 여기가 제거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0이 되고 5도 0이 돼요. 즉 2와 5가 이제 Q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해 볼게요. 8이 꺼내지고 얘가 간선이 제거되죠. 그러면 9에는 이제 1이 되겠죠. 이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3을 꺼내게 되면은 3이 여기 들어오고 얘 지워지고 여기가 간선이 제거되겠죠. 그럼 7에 있는 거 0이 되고 6에 있는 거가 2가 되겠죠. 진입차수가 7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2를 꺼내 볼게요. 2를 꺼내고 2면은 이제 여기가 체크돼야 되겠죠. 6은 이제 진입차수가 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5 꺼내 볼게요. 그 다음 거 5 꺼내면 여기가 되고 6의 진입차수가 0이 되겠죠. 6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7이 꺼내지고 얘는 뭐 다음에 이어지는 간선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끝나겠고요. 6을 꺼내면 6 여기 들어가고 6 지워지고 여기 체크되고 9의 진입차수가 0이 되고 9가 여기 들어올 거고 9가 여기 나오겠죠. 이렇게 어떤가요? 깔끔하게 처리되죠? 근데 여기서 만약 5가 2를 가리키고 있고 2가 3을 가리키고 있어봐요. 처음에 2를 처리하고서 그 다음에 Q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얘 진입차수가 계속 1이 있을 거고 얘 진입차수가 또 남아있을 거니까. 근데 연결해야 할 정점이 남아있는데 Q가 비어버렸다? 그럼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위상정렬 결과의 정점 개수가 전체 정점 개수보다 적으면 사이클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true이면 사이클이 존재한다고요. 그럼 이제 DFS로 구하는 방식을 살펴볼게요. 5번째, DFS를 이용하는 방법. 자, DFS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핵심 아이디어는 현재 정점보다 뒤에 와야 하는 후속 정점들을 먼저 끝까지 탐색한 뒤 현재 정점을 기록한다죠. 자, 말로 설명드리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동작 방식을 바로 보여드리죠. 자, DFS는 스택이 필요해요. 스택. DFS는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끝까지 탐색하고 돌아오면서 쌓으면 돼요. 자, 1부터 시작하면 끝까지 탐색하고 7부터 쌓는 거예요. 7 쌓고 3이 쌓여요? 아니죠. 그 다음이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쌓는 거죠. 자, 들어가 보면 9가 있으니까 9가 쌓일 거고요. 그 다음에 6이 쌓일 거고 그 다음에 3이 쌓일 거고. 자, 1로 돌아왔는데 1 바로 안 쌓이죠? 여기 또 있으니까 2가 쌓일 거고 그 다음에 1이 쌓일 거예요. 자, 그리고 안 쌓은 거 있죠? 4랑 8 안 쌓았잖아요. 4부터 다시 탐색하면은 4 다음에 5가 있죠? 근데 6이랑 2는 방문했으니까 6이랑 2는 쳐다보지 않겠죠? 방문 배열에 이미 쌓였으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방문 배열은 제가 생략한 거예요. 자, 그러면 5가 쌓일 거고 그 다음에 4가 쌓일 거고. 자, 봐. 8 안 했잖아요. 8. 근데 9는 이미 쌓였으니까 9는 빼고 이제 8이 위에 쌓이는 거지. 스택이니까 거꾸로 꺼내면 돼요. 8, 4, 5, 1, 2, 3, 6, 9, 7. 자, 맞잖아요. 볼까요? 8, 4, 5, 1, 2, 3, 6, 9, 7. 먼저 순서대로 위상정리를 한 거죠, 이게. 다른 식으로 볼까요? 왜냐면 DFS는 다른 방식으로 깊게 탐색해도 되니까. 4부터 가볼까? 4부터 가보자. 4, 5, 6, 9. 이렇게 가보자. 4, 5, 6, 9. 9가 쌓였어. 그 다음에 6 쌓여야 되는데 6 쌓인 거 맞지? 그 다음에 5 쌓여. 그 다음에 보니까 2가 있어요. 2 쌓여. 4 쌓여. 1 볼까요? 1 들어가면은 7 쌓이고 3 쌓이고 1 쌓이겠죠. 다른 건 방문했으니까. 그 다음에 8 쌓이겠죠. 8, 1, 3, 7, 4, 2, 5, 6, 9. 이게 맞아요? 왜냐면 4부터 돌았으니까. 다른 식으로 DFS 탐색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끝까지 찾고 돌아오는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구현한다면 흔히 DFS가 끝난 정점을 스택에 넣고 마지막에 하나씩 꺼내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겠죠.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위상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인점 리스트를 사용했을 경우 5V 플러스 2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모든 정점을 한 번씩 처리하고 모든 정점이 5V죠. 모든 간선을 한 번씩 확인해요. 모든 간선이 5, 2일 거고요. 따라서 5V 플러스 2예요. 이 시간 복잡도는 칸으로 구현하든 DFS를 이용하든 똑같죠. 이렇게 위상정렬이라는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처음에 사용 예시를 알려드렸지만 조금 추상적일 것 같아서 더 설명드리자면 조금 친숙한 예시를 코텔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모든 작업이 끝나는 최소 시간은 각 건물의 건설 시간이 다음과 같다고 좀 해볼게요. C는 A가 끝나야 시작할 수가 있고 D는 B와 C가 모두 끝나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위상정렬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단순히 순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각 작업의 완료 시간을 계산해서 값을 구하게 되죠. 알고리즘을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이걸 실제로 어디에 쓰지? 라는 생각이 드는 알고리즘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능하면 이런 실제 문제들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려고요. 적어도 오늘 강의를 듣고 어떤 작업들 사이에 선후관계가 있다면 위상정렬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끝!